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그린 플러스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그린 플러스가 한 2년가량 긴 조정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주분들이 많은 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우리 그린 플러스 왜 이렇게 조정이 주가 받는지에 대한 원인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, 이어서 또 앞으로 어떤 이슈를 타야지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 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좀 집중을 해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차트 먼저 보도록 하면 거의 2년 넘게 가량 지금 주가가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 만원 구간을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해서 지지가 여러 번 이루어졌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좀 이탈을 하면서 좀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,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. 일단은 앞전에 2020년도와 21년도에 이 기업의 가치 대비 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. 그래서 어떤 테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었다. 그래서 음, 이 기업 가치가 원래의 가치대로 실적에 맞게 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주가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 주식의 가치가 이 실적과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이 그린 플러스가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적자가 아닌데, 이 나머지 뭐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고 세금 차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자가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적자가 나면서 결국에는 이 적자인 회사로 이제 나게 되면서 그린 플러스가 이 주가 조정을 가장 많이 받는 주된 원인이 결국에는 실적이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.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적이 좀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슈를 받아야 되거든요. 이런 적자 회사들은. 그러니까 어떤 이슈나 테마를 타야지만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거고, 이런 거를 못 받는 적자 회사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. 좀 시장이 좀 그렇게 결국에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, 이런 특징 좀 반드시 파악을 해주셨으면 먼저 좋겠고, 이 그린 플러스가 알루미늄 사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팜이죠. 이 농업 관련된 사업 이제 거의 두 가지로 양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알루미늄 사업이 이제 이슈를 받기보다는 대부분의 이 스마트팜이나 이런 관련 해서 우리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, 물론 알루미늄 압출 사업 관련해서 뭐 알루미늄 관련 제재가 나올 때마다 관련 수혜주로 또 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, 현재 시장에서는 알루미늄 관련주보다는 이 스마트팜 관련주로 더 부각이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스마트팜 가지고 이슈나 테마를 선정을 해서 엮여서 올라가는 게 우리에겐 가장 베스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전에 상승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, 이 기후테크 뭐 145조 투자 관련해서 뭐 강세 이런 이슈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중동 진출 격려의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특히 그린 플러스가 상승을 했다.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 농가 관련 지원 사업이 있다던가 이런 스마트팜 관련해서 또 올라간다든지,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차트로 돌아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6천원 구간을 한번 이제 지지를 해줬거든요. 이 구간이 왜 지지가 나왔냐면, 이 앞전에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이 가장 좀 지지가 잘 받는 구간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 6천원대를 한번 지지하고 현재는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주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단기간에 일단은 추세가 단기 상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추세가 변환이 되는지 여부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 장기 이평선을 뚫으려고 최근에 한 번, 두 번,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뚫지 못했다. 그 뚫으려고 하는 가격은 9,000원대 위로 올라와 줘야지만 단기적인 추세가 변환될 수 있는 구간이고, 만약에 만원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 앞전에 있던 이 추세선을 좀 그어보게 되면, 자, 요게 이제 전체 추세가 되는데, 요렇게 상방 돌파를 해주고 여기를 안착해서 요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돌파하기에는 힘이나 이슈나 뭐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 그린 플러스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,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, 최근에 이 전쟁 관련해서 식량 안보가 또 대두가 되고 있고, 무엇보다 이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연평균 5%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첫 번째 실적이 잘 돌아서주는지 여부가 우선은 중요하겠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이슈를 테마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다. 현재로 1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8,000원 구간대를 단기적으로 안 깨는 게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위쪽에서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만 원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실적이 동반을 되던가 또는 이슈나 테마를 받아야 된다. 그 전까지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이 6,000원과 7,000원 사이대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안 깨주는 게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.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6,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전에 그 진행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, 3년 동안 크게 계속 조정과 하락을 받았기 때문에 6,000원과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지지를 하면서 행보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그린플러스 관련해서 해당 내용 좀 알아봤는데, 결국에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점은 이 하락 추세를 멈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주가가 재반등할 때는 어느 정도 행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. 그렇게 했을 때 아직 그린 플러스는 1번, 2번, 3번이 있다면 1번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행보를 해주는지 여부가 우리에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그린 플러스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, 앞으로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좋은 정보가 있을 때마다 주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제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